주식 전략 쪽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들어보고 이어서 전략 인사이드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환, 안기태, 김한용건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 이후 반등 상황에서 약간 애매한 정도 주가의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조금 중요한 변곡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한적인 반등 수준, 그래서 한 3,050 정도를 다음 주 주가 상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러 번 이제 코멘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에서 금융 투자계의 기기적인 매도, 그리고 그 대형 IPO를 앞두고 개인 자금이 그렇게 섣불리 주식을 많이 사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우려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 해서 보면은 여러 지역 연은 총재들이 한 3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런 공개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중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4차례 이상 할 거다라는 전망이 8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경기가 무너지는 거를 상관을 안 하고 금리를 올릴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로 볼 때는 걱정은 되지만 경기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스닥 차트랑 다우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다우 지수는 버티고 있고 나스닥이 조금 더 흘러내리는 모습 보면은 할인율 부담을 증시가 걱정은 하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경기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안 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하에서 한국 증시는 악재를 감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는 일단 금융투자계의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은 거의 해소됐다, 그래서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IPO를 앞둔 이제 자금 부분은 다음 주에 해소가 됩니다. 18일에서 19일까지 LG에너지솔루션 일반 투자자 청약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전까지는 당연히 투자자들이 그 현금을 쌓아두면서 청약 증거금으로 활용을 하겠지만은 이후가 되면은 다시 또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인 수급 요인들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연준 긴축 우려 때문에 할인율 부담이 커져 있고, 이 가운데 덩달아 조정받은 주식들 중에서 결국은 선진국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을 사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대형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쪽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신차들을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신차 가격도 이제 올해는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지금 주식 사 먹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패드 정책 부연만 좀 드리자면요. 그 보유자산 축소라고 이제 그 Q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방식이 들고 있는 채권을 팔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만기 돌아오는 거를 안 사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QT라는 게 만기 돌아온 거 안 사준다이고요. 과거에 했을 때가 17년 10월에서 19년 9월까지 했는데, 이때 연준이 쓰는 용어 중에 캡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캡, CAP.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캐파가 되는 거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안 사주는데 그 안 사주는 규모를 한도를 둡니다. 예, 그래서 17년 10월에는 월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만약에 120 정도를 안 사줄 수 있지만은 100 정도로 끊어주는, 그러니까 이 긴축을 어느 정도 맥스를 이제 천장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전을 했었고요. 이게 차츰차츰 늘려서 18년 10월에 500까지 늘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 규모에서 사실 시장이 결국 부담을 좀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QT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QT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런 게 나올 때는
페드에서 나오는 그 페이퍼들을 보면 좀 이제 약간 가늠이 되는데 그 미국 내부에서 나온 페이퍼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17년, 18년은 이걸 할 때 단기 금리를 100bp 올린 다음에 QT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올리면은 이게 단기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QT를 하게 되면 이제 수급상으로 장기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기준 금리를 먼저 올려놓고 QT를 하게 되면은 단기가 먼저 올라가 버리니까 장단기 역전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차라리 같이 해버리자. 이걸 같이 해버리면은 단기 올라가는 폭이나 장기 올라가는 폭이나 비슷하게 가니까 장단기 역전을 막아버린다. 이런 것들이 페이퍼로 나오고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이 지금 돌아가는 게 7월 QT 시작이 돌아가는 얘기가 연준 내부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시장 컨센트로 7월에 시작을 해서 월간 500 정도의 어떤 그 캡을 씌워버리면은 지금 페드 자산이 8.8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연말에는 한 8.5조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QT에 대한 어떤 그냥 좀 디테일한 정도 뭐 방법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 쪽 시장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준 정책 리스크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완만한 정책 정상화와 더불어서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주가에 아직까지는 그 추세 전환 우려는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 리스크가 과도하다라는 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현재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빠른 긴축 횡보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3.9%까지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의 최저 수준이고요. 자연 실업률인 4.4%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 시장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같은 것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이전에 진행이 됐었고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는데 일례로 최근에 개선세를 보였었던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이동성 지수가 12월 말에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봤을 때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조금이나마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향후에 발표될 이제 1, 2월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들도 좀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경제의 방향성을 좀 감안해 보면 금융시장의 방향성 전환은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이제 미국의 PCE 물가 기준으로 2.6% 정도의 물가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4%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도 좀 유효한 상황에서 긴축을 진행한다라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에는 조금은 우려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낮아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연준 정책 정상화 과정에 따른 리스크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의 연준의 그 정책 정상화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2015년 12월 달부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17년 10월 달부터 QT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완만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QT를 시행한 지 1년 차가 되는 18년도 9월 달 정도부터 주가가 하락 전환했고요.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그 당시 긴축은 좀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었고 달라진 점은 OECD 선행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했었던 그런 시점들과 좀 일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하락 전환은 금리 인상 같은 이제 긴축의 재료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 국면들로 전환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선행지수가 전월비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델타의 영향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재고 재추적 사이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의 추세적인 하락세를 좀 우려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 소비 개선이 좀 줄을 잃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거나 제조업 그 비중들이 높은 국가들의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고 이것들을 충족하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선진국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알파 전략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한국 주시장을 일부 좀 편입하시는 전략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 측면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다면 최근과 같은 좀 공격적인 이 유동성 축소 또는 유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취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빠져줘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 좀 반영을 하면서 지금 밸류가 높은 나스닥 중심으로 좀 주가가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좀 봐주시면은 QE 정책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밸류는 완만한 확장들을 좀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월달 정도까지는 어떤 밸류 급락에 따른 주가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들도 저희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3월달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그리고 QT 정책이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QT 정책이 좀 조기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회복 국면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점이 좀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턴을 튼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최근에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비싼 업종들은 다소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될 것 같고 오히려 밸류가 싸고 경기 민감 가치 업종 같은 것들이 상대적인 어떤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국내 시장도 여쭤보면 지금 수급적 부담 요인들이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음 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지겠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거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결국 제일 남게 돼 있는 거는 연준이라는 대외학제가 얼마나 조금 상황이 바뀌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물가 부분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에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전월 대비로는 약간씩은 이게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붙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이제는 정점이 좀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기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높은 물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소육 국면이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연 전월 대비 추세가 분명하게 꺾였느냐라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확인된다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시장의 기대라던가 연준 위원들의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신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도 그렇고 공급망 차질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만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오미크론 영향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1월 FOMC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 톤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반영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권 전략 EU와 영국의 채권 리포트 듣겠습니다. 박민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한 달간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36%에서 마이너스 0.09%까지 27bp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PMI 지표를 보면 유로존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이 매우 뚜렷한 상황이고요. 독일은 오미크론 확산과 봉쇄 조치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까지 개선이 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은 상황에서 12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5.0%까지 높아졌고요. 미 연준이 긴축 스케줄을 앞당기면서 시장은 ECB도 정책 스탠스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지수가 19년 이후 2% 추세선을 회복하면서 과거의 저물가 영향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고물가를 용인한다라고 했던 ECB의 근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ECB가 긴축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진짜 이유는 재정 취약국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대략 100bp에서 150bp 정도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 2011년 재정 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이자 부담이 재정 취약국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재정 취약국 우려가 어느 정도만 완화가 된다면 ECB가 물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재정 취약국들의 경기도 개선되면서 디폴트 리스크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ECB는 지난 12월 회의에서 22년 테이퍼링 과정을 발표했고요. 23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 연준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이런 과정은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경기 개선과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을 한 달간 보였고 레벨 부담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금리는 상승 압력이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향후 1개월간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15%에서 플러스 0.15% 내 상승 흐름을 예상합니다. 이어서 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반락하는 가운데 제조업 PMI에서 공급업체 인도 시간이 개선되는 등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영국 채권 시장은 이제 BOE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12월 중순 이후 영국 10년 금리는 약 40bp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재료 영향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인 고용 시장에 좀 주목할 전망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구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이 유지되면서 금리 인상 노이즈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회의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고 연속 인상 시그널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리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우선 지난번 전망 이후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3월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매파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연준뿐만 아니라 BOE의 경우에도 자산 축소, QT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BOE가 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BOE는 3월부터 보유자산의 만기 도래분 재투자를 중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회의 전까지 이러한 좀 불확실성들을 반영하면서 길트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채권 시장의 좀 높은 연동성을 고려하면 연준의 매파적인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영국 금리의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2월 중순까지 길트채 10년 금리 레인지는 0.95에서 1.3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 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TSMC 캐펙스 리포트고요.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네, TSMC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젯밤에 나스닥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10% 넘게 오르다가 이제 장이 같이 빠지면서 5.5% 상승으로 이제 좀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아웃퍼폼했고요. 회사가 4분기 실적은 그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랑 6%, 7%씩 성장을 했고 컨센서스 한 3%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 2022년 그 매출 성장 가이던스랑 그 캐펙스 예상치인데 매출 성장 가이던스는 20% 중후반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숫자를 제가 보고
숫자 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높은 수치고요. 파운드리의 업종의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한 10% 정도 되고 작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그 이례적인 비대면 수요로 19%를 성장을 해서 올해는 너무 베이스가 높아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거보다 훨씬 높은 20% 후반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올해 업황에 대한 이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랑 그 자동차향 반도체가 올해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2년 이제 캐펙스 예상치는 42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높은 숫자고요. 일단 TSMC가 밑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원래 연간 한 10조 정도 투자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37조 정도로 늘어났고 반도체 이제 쇼티지가 너무 심하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또 역시 시장에서는 이게 그 예년보다 한 작년도 거의 한 3배 정도 많이 투자한 건데 올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잘 해봐야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40% 더 늘어나는 거의 50조 원 가까이를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 좀 되게 놀래고 있고요. 50조 원이라는 규모는 그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뭐 핸드셋,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거 전부 다 합친 게 한 40조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TSMC는 파운드리 하나만으로 삼성전자 전체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회사에 생각한 것 같고 뭐 EUV 같은 뭐 고가 장비가 한 대에 2천억씩 상회를 하는데 이게 그 5나노, 뭐 3나노, 2나노로 내려가면 EUV를 적용해야 되는 그 레이어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장비를 많이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다가 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투자는 연간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TSMC의 이제 캐펙스 증가가 저희는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도 좀 수혜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EUV를 만드는 ASM이라든지 그리고 식각 장비 만드는 램리서치 그리고 증착 장비 만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 중에서는 그 삼성전자보다는 대만 쪽에 비중이 높은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TSMC 캐펙스 증가 때문에 장비 업체들 수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쟁 업체라든가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영향은 어떨지도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그 파운드리 업종을 올해 그 성장률을 되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의 전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리고 뭐 DB 하이텍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즈 이런 회사들 다 올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CJ하고 롯데지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롯데 지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드 의견 유지하고 32,000원 목표 주가 하향합니다. 작년에 계열사 지분 매입이나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분이 확대가 됐고 롯데 쇼핑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배당 수입이 2021년 말부터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브랜드 로열티 요율을 15bp에서 20bp로 올려서 연간 수입이 한 300억 정도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호텔 롯데 상황은 계속 좋지 않고 IPO 재개가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롯데지주, 호텔롯데 통합지주회사 체제 형성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립 의견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상장자 회사들 주가 변동 반영해서 목표 할인율 45% 유지하면서 32,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4분기에는 쇼핑이 그 충당금 반영, 케미칼 정기 보수로 인해서 실적은 좀 부진할 거고 대신에 1분기에는 배당 수입이 증가가 되고 롯데칠성이 지분법에서 연결 편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CJ도 중립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95,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실적이 21년도에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제당의 역할이 컸고 대한통운, E&M도 언택트 수혜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은 올해 3분기 안에 상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데 다만 올해는 제일제당은 일단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집계 기반 계열사들 실적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E&M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주주가치 훼손 우려들이 있는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을 좀 상쇄하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 목표 주가 변동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는 95,000원 하향 조정을 했고요. 4분기에는 실적은 컨센서스 충족할 걸로 추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CJ E&M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CJ E&M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결 기준 매출은 9,928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으로 당사 기존 추정치랑 유사한 추정치 유지하나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악 부문을 제외한 미디어, 커머스 등에서 좀 아쉬운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 경기가 회복 중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광고 패키지 실적은 좋았으나 아무래도 전년도 기저가 조금 높았고 그리고 지리산이라고 하는 텐트폴이 편성 비용 부담이 높았던 것 대비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반 광고 판매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지리산에 대한 레비뉴 쉐어 정산을 1분기로 2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취급고 성장세가 아쉬웠을 뿐더러 지금은 CJ 온스타일 관련 마케팅 비용이 아직까지 지속 중입니다. 분기별로 약 20억 정도 일회성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하회한 영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적자 요인이 될 거다 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컨센서스 900억대 중반의 숫자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사업인 티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드폼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 그리고 독점 예능인 여고추리반 등의 어떤 이제 흥행에 따라서 MAU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신사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25만 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맥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예, 코스맥스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 14만 5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업체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하는 신규 브랜드와의 협업을 지속하면서 코스맥스는 그동안 탄탄한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ODM 안에서도 생산 능력, 속도, 레시피 개발 능력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체들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는 그런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이유는 동사의 중요 성장 동력인 중국법인의 국내 상장 이슈입니다. 중국법인의 국내 상장 이슈는 핵심 투자 포인트의 희석과 수급 이탈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미국 법인인데요. 미국 법인의 실적 부진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도 당분간 주가 반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미 급락했지만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합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회성 이슈가 없다면 무난한 성장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요. 다만 중국의 광저우 법인 최대 고객사인 이신양 매출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광저우 법인은 역성장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중저가 화장품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브랜드 교체도 심한데 이시엔도 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 2022년 이시엔과 동사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공하게 되는데요. 동사 광저법인에서 물량이 이 합작 공장으로 계속 이관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엔의 매출 비중이 광저우의 70% 이상인 상황에서 이시엔 자체의 실적도 좋지 않은데 이제 물량 이완까지 진행하게 되면 이 동사의 매출 타격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2022년 추정치도 8% 하향 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대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치주를 많이들 이제 선호하고 계신데 현대제철은 지금 PBR 0.3배, PER은 5.8배 수준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4분기 실적 예상은요. 연결 기준 8,54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 달성될 예상입니다. 지난 분기보다도 한 3% 정도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자동차 강판 가격이 10만 원 이상 인상이 됐고요. 조선용 후판 가격도 30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전기료 쪽에서는 스크랩 가격 인상에 맞춰서 제품 가격도 올라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분기별 이익은 4분기를 피크로 해서 올해 1분기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저희가 1조 9,850억, 약 2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21.5% 정도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BR 0.31배, PER 내년 기준 5.8배 수준이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로서의 역할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이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최근에 긴축적인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가치주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 주가 68,000원과 투자 의견 발의를 유지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웰덱스 발표하겠습니다. 손세훈 연구원입니다. 네, 월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부터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던 종목이고요. 앞서 도현우 연구원이 이제 TSMC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다들 이제 캐파 증설하고 장비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의 가동률이 좋아지면 월덱스도 소모성 부품 공급하는 사이클이 짧아져서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전체 매출액에서 한 25% 정도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75% 정도가 이제 해외 반도체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해외 업체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 오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증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상반기까지 연매출 기준 캐파가 1,500억이었는데 5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캐파가 2,000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사들의 주문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증설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올해 7월에도 또 신규 공장 가동이 되면 매출 캐파가 2,000억에서 3,000억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증설 효과로 인한 컨턴 점프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신규 5공장이 10월부터 들어가고 있고 지금 거의 풀 캐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 500억이 넘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월덱스는 계속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캐파 증설을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사실 자금적인 측면에서 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뭐 전자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기업들도 있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4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증설한 게 이미 작년에 증설한 게 9년 만에 증설입니다. 그래서 그 9년 동안에 쌓아놓은 현금도 있기 때문에 무슨 돌발적인 이벤트나 그런 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순당 발표하겠습니다.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국순당 신규 리포트고요. 일단은 국순당은 막걸리 회사이기 때문에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세주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컨셉 자체는 경기 방어주 플러스 실적 개선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포인트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 짧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가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쌌었죠. 이게 이제 최근에 쌀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 인상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국순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생막걸리고 요게 작년 6월에 18%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잘 팔리는 게 쌀막걸리인데 요게 작년 12월에 25%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원재료단에서 굉장한 이제 스프레드 축소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원재료인 쌀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가 인상을 이 정도로 높여가면 상당한 실적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는 이제 지난 6년 동안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때문에 PER이 10배 언더로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레이팅을 보는 포인트는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수출 비중이 국순당 기준으로 18%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그 이제 커버 저희 1페이지 보시면 차트 보시겠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국내 막걸리 수출의 57%를 국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K 콘텐츠든 K 막걸리든 이런 이제 한국의 이런 음식 콘텐츠들이 해외 수출이 많이 이제 될 경우에 가장 크게 수혜 볼 수 있는 특히 막걸리 같은 경우는 국순당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산 측면에서는 이 회사 굉장히 좀 돈이 많은 회사고요. 일단은 뭐 투자자산이 시가총액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볼 점이 이제 팜8라고 하는 여기 스마트팜 업체가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최대 스마트팜 규모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팜8는 지금 장부가로 불과 지금 뭐 100억이 안 되는 가치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가로 반영을 했을 때는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순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투자자산에서도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면 굉장히 밸류에이션 싸고 경기 방어주 측면이 강한 반면에 판가 인상 때문에 실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추천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K카 발표하겠습니다. 조영훈 연구원입니다. 네, K카는 우리나라 이제 1위 중고차 판매 업체이고요. 이제 지난해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뭐 주가 보시면은 이제 엊그제도 좀 한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여서 관련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특성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 한 274만 대 정도가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고 이제 규모로도 한 39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고차의 특성이 이제 뭐 표준화가 안 돼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신뢰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온라인에서의 침투율이 한 1에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던 그런 카테고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K카는 이런 이제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업체이고요. 전체 시장 점유율 81%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 K카 자체가 이제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카가 다른 업체들하고 다른 점은 이제 직영 인증 모델을 좀 도입을 해서 이제 직매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검수를 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온라인 매출액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77%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39% 정도의 높은 성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보다도 이제 온라인 중고차 매출액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 올해 PSR 한 0.6배 정도 되는 업체인데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가 이제 PSR 한 1.8배 정도 수준 받고 있는 것 대비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조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중고차 판매 기업들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온라인 비중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침투율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어느 정도까지 가시성 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희 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9페이지에 좀 관련 추정치를 조금 적어드렸는데요. 중고차 시장 자체는 지금 전체 시장 성장률 자체는 뭐 한 4에서 5% 정도 수준으로 향후 2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뭐 30% 이상의 온라인 부분 성장률을 가정해도 23년 기준으로 3.6% 그리고 25년 기준으로도 한 5%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중고차 특성상 오프라인의 이제 절대적인 비중이 계속 높긴 하겠지만 뭐 향후 당분간 저희가 뭐 침투율 이제 심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농산물 리포트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